자, 선생님이 극한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어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고 쓰지 않고 극한의 성질이라고 썼는데 왜 극한의 성질이라고 썼느냐? 극한이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성질은 동일하다는 얘기야. 자, 문과 제끼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에 가면 수열의 극한이란 걸 배울 텐데 그때도 극한의 성질이 지금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내용.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보세요. 우리는 앞에 극한은 값을 두 가지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됐어? 발산의 종류는 뭐 진동도 있고 막 커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커지는 여러분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됐죠? 자, 수렴하는 녀석이에요. 얘는 1로 수렴할 거예요. 얘는 막 무한대로 갈 거예요. 둘이 더하면 수렴할까? 안 하겠지. 그지? 왜? 아, 얘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 1 따위가 막 커지고 있는 애한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니까? 얘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여? 어떤 공기가 나를 스치고 지나갔어. 원자가 딱 나를 스치고 지나갔어. 좀 전에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소 원자가 나를 딱 스치고 지나갔다고.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알겠어? 왜? 저 수소 원자는 나랑 비교하면 내가 너무 무한대인 값인 거야. 이해하시죠? 자, 내가 만수르야? 그러고 싶어? 오케이? 아우씨, 오늘 가다가 저기 차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차값이 18억이래. 하필이면 18억이었어. 막 만수르가 살까 말까 고민해? 안 하지. 왜? 만수르는 18억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18억이 벌려 있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막 몇백억씩 생길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 걔한테는 18억의 의미가 없어. 무한대로 가는 거에는 어떠한 숫자를 더하든 빼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걸 더하면 발산한다는 게 확실합니다. 수렴한다는 걸 빼도. 됐어? 이해돼? 그런데 곱하면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여기 요 새끼 수렴하는 요 값이 문제가 생겨. 3 같은 걸로 수렴하잖아? 그럼 숫자 3하고 무한대로 가는 걸 곱했으니까 더 빨리 무한대로 가겠지. 당연히 발산하겠지. 그런데 이 새끼가 0으로 가까이 가. 이 0으로 가까이 가? 이 새끼 막 작아져? 이 새끼 막 커져. 둘이 곱했어. 그럼 0이 될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커질까? 알아 몰라? 모른다고. 숫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발산하는 것들이랑 막 뭔가를 하면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할 생각들이 너무 많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발산하는 것들은 니네 생각하지도 말란 얘기야. 이 성질이라는 건 무조건 수렴하는 것들에 대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것들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오케이? 우리가 배우는 극한의 성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렴하는 것들에 대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수렴하는 것들에 대한 성질이지 수렴하는 것과 발산하는 것 이런 건 논란의 요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뭐만 나오겠어? 그런 것만 나오겠지. 이건 너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모든 책에 다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요. 자, 두 함수가 다 A에서 극한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됐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간단하게 얘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연산, 사칙, 연산이잖아.
이해돼? 거기다 하나만 더 실수배. 됐어? 자, 다시 어떤 두 녀석이 같은 값에서 해야 돼. 다른 값은 필요 없어. 이 지점에서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하고 있어. 그럼 두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실수배한 모든 것들은 다 수렴하게 되어 있다. 됐어? 이해돼? 그러니 이렇게 한다고요? 거기 책에 열심히 쓰여 있으니까 선생님은 간단하게 가, 감, 승, 제 사칙 연산을 한다고요. 됐어? 너가 수렴했어. 너도 수렴했어.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모든 것들은 수렴한다.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다. 됐죠? 오케이? 수렴하는 것들이 더하면 수렴하는 겁니다. 빼면 수렴하는 거고요. 곱하면 수렴하는 거겠죠? 나누면 수렴할 거예요. 돼? 그런데 항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누긴 조심해야지. 왜? 뭐로 나눌 수 없어. 뭐로 나눌 수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나눌 수 있는데 이 수로만은 나눌 수 없어. 삼 나누기 0 있어 없어? 없다고.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갑니다. 어떻게 수렴하느냐 디테일하게 써보면 책에 다 쓰여 있으니까 선생님은 간략하게 더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요. 빼요? 알파 빼기 베타고요. 곱해요? 알파 베타겠죠. 나눠요? gx가 뒤에 있었으니까 베타분의 알파인데 단 베타가 0이면 안 되겠죠. 돼? 이 단어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야. 얘를 빼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닫어. 꼭 필요해. fx가 수렴했어. gx가 수렴했습니다. gx분의 fx는 수렴해요 라고 디귿에 나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 맞대. 그럼 틀린다고. gx가 0이 아닌 값으로만 수렴해야겠죠. 나누는 수는 0이 될 수 없다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무슨 배? 실수배. 그럼 실수배 한 다음에 사칙 연산도 다 수렴하겠죠. 됐어? 또 가령 뭐 이게 kfx, kfx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자, 모든 책에 다음과 같이 다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요만큼 정말 눈곱만큼도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책 첫 번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문제를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가서 찾아보세요. 그대로 fx, gx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순서도 다 똑같이 써 있어요. 교과서도 그래요. 오케이? 모든 책엔 다 똑같이 있다고. 그 얘기 무슨 뜻이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니, 그 내용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외우는 거라고. 됐죠? 자, 어떻게 외우는 거냐? fx 수렴하고요. gx 수렴합니다. 둘이 더하면 수렴할 거고요. 빼면 수렴하겠죠? 곱하면 수렴할까요? 하는 거죠. 나누면 수렴합니다. 단 분모가 0은 아니어야겠죠. 됐죠? 그럼 얘의 숨은 뜻이 뭐냐고. 모든 책에 다 똑같이 쓰여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은 뭐냐? 숨겨진 의미. 좀 그래? 없어 보여?
중이 그냥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 있는 의미가 리미트라는 녀석은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분배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리미트는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리미트를 내가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나눠 줄 수 있다고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뜻은 새로운 함수의 이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사용할 건데 어떤 거냐? 갑자기 띵 하고 야, 얘 수렴해. 그랬을 때 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이해돼? 식은 없어. 식은 없고 그냥 뭐 덩그라니 하나. 그럼 이만한 덩그라미 얼마로 수렴하니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렴하는 두 함수의, 선생님 꼭 2개만 되나요? 3개 하셔도 됩니다. 주어진 게 3개면 3개 할 거고 4개면 4개 하겠죠? 두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표현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렴하는 두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다. 극한값을 구하는 게 성질을 가지고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내용이 내다. 됐죠? 자, 요 성질 다 똑같습니다. 리미트는 분배를 해주는 게 가능한데 수렴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분배가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 이 안에 숨어있는 진짜 뜻은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렴하는 두 녀석을 찾아놓고 그 두 녀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수렴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갑니다. 자,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 발산 더하기 발산은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 그거 왜 고민해? 몰라요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처럼 쓰지 못한다니까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맞지만 발산 안에는 무한대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존재하는 되게 아름다운 함수가 있어. 다 몰라 우리가. 이해돼? 발산하는 것끼리의 사칙 연산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몰라. 발산하는 것들끼리 더하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것끼리 빼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것끼리 곱하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하는 것끼리 나누면 수렴하는 것도 있고 발산하는 것도 있고 모른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수렴하는 두 녀석이 있어.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녀석으로 표현이 가능해. 그럼 무조건 수렴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성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요걸 크게 요게 크게 1번 성질이라고 합시다. 자, 2번 성질. 야, 자리가 없어. 대소관계예요, 대소관계. 이것도 전제 조건은 수렴하는 전제 조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알겠어? 자, fx랑 gx를 비교해봤더니 gx가 더 컸어. 자, 그럼 알파랑 베타 누가 더 클까요? 알파랑 베타 누가 더 클까요? 자, fx, gx가 이런 순서대로라고. 얘는 알파로 가까이 갈 거야, 얘는 베타로 가까이 갈 거야. 알파, 베타 누가 더 커? 베타가 더 커.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당연하지 않은 일이 딱 하나 발생한다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발생한다고. 오케이? 자,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 가장 손쉬운 예를 들게요. x분의 1.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x분의 2 분자가 커지면 점점 y축에서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죠? x분의 2, x분의 3은 점점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위에 있는 함수가 분명히 더 큰 함수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를 무한대로 봐보세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그 값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도 있다고. 됐어? 이 정도의 얘는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막 그걸 발리를 찾아서 할 수 없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걸 갖고 또 뭐를 할 수 있느냐? 그 맛있다는 샌드위치 유형이 나오죠. 안 좋아해? 자, 이것도 뭐냐? 극한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데 부등호로 사용된 극한값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샌드위치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되게 잘 들어야 돼. 자, 어떤 세 개의 함수가 있어요. 요 두 녀석이 다 0을 향해서 달려간대. 응? 응? 잘 생각해봐. 그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있어. 그 사이에 이 그래프는 항상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그래프야. 근데 얘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져. 그럼 얘도 점점점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0에 가까워지겠지. 이해돼? 자, 그런데 사이에 있는 그래프인데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3으로 가.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애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1로 가? 2분의 1로 가? 3으로 가? 4로 가? 수렴 안 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 자, 가상의 그래프 여기 화면에도 보일 거예요. 착한 사람은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는 3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응?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래프가 우리가 아는 그래프가 아니고 이런 그래프야. 응?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무한대로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첫 번째, 부등식이 쓰였어? 어떤 함수 사이에 어떤 함수가 껴있대. 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만 네가 수렴할 거야. 이해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만 네가 수렴할 거야.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됐어? 자, 샌드위치를 잘 생각해봐. 내가 샌드위치를 사러 갔는데 글쎄 빵이 있고 응? 야채가 있고 빵이 이렇게 돼 있어. 샌드위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서 니네가 먹을 거야? 아니잖아. 샌드위치 어떻게 만들어요? 빵 넣고 그 빵을 넣고 꾹 눌러서 만드는 거지. 이해돼? 이거와 이거의 사이는 얘네들이 가까워져야 여기 있는 값도 그 값으로 가까워질 거라고. 그런데 이 빵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럼 이 안에 있는 야채가 막 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 이해돼? 어떤 하나의 값이 정돈된 값이 아니라 막 지랄방광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눌러줘야 돼. 그 뜻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fx와 gx가 있습니다. 네가 수렴하고 네가 수렴하는 건 관계가 없어.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마술이에요.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 가운데 있는 녀석도 수렴할 거라고요. 그 이외에 수렴한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수렴 안 한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된다고. 왜?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뭔지 몰라요. 모르는 건 거짓말이죠. 모르는 걸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진실은 딱 요거밖에 없더라.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줘. 뭐 이렇게 행동이 느려? 스켜. 자, 문제 풀겠습니다. 극한의 성질에 대한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필수 예제 1번. 1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요?
1로 간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f의 x 빼기 1 너의 값이 4로 수렴했대요. 그래 놓고 갑자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0인가요? 0으로 갈 때 x 더하기 fx 분의 x제곱 마이너스 5의 fx. 자, 이게 성질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를 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풉니다. 0을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0으로 가까이 가면 f 0으로 가까이 가겠지? 이렇게 푼다고. 말이 돼, 안 돼? 여기서 틀린 점이 뭐야? 여기서 틀린 게 뭐야? 이 리미트를, 아니죠. 얘는 수렴하지만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내 맘대로 이렇게 리미트를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나중에 여러분이 석달이 되면 당연히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이 리미트를 네가 수렴한다고 해서 네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맘대로 리미트를 분배해 줄 수 없다고요. 왜냐? 보이시죠? 리미트를 분배하려면 둘 다 수렴할 때 더하기 수렴하고요. 빼기 수렴합니다. 곱하기 수렴할 거고요. 나누기 수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얘가 아직 수렴하는지 모른다고. 됐어? 그럼 뭘 이용해야 되느냐? 저기 수렴한다고 주어져 있는 녀석이 있잖아. 저 뭉뚱그린 저 새끼가 하나 있잖아.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냐? 너는 1로 가고 너는 0으로 간다고. 됐지? 그럼 대신 뭘 할 수 있느냐? 지금 얘가 무슨 함수예요? 얘만 보세요. 얘 무슨 함수예요?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는 어떻게 푸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렇죠. 얘를 t라고 보자고요. 그럼 x가 1로 가면 t는 얼마로 가죠? 자, 이 x가 1로 갑니다. 1.1, 1.01, 1.001 이렇게 가면 0으로 가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식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저 t를 가뿐하게 다시 누구로 바꿔줘? x로 바꿔줘. 됐나요? 자, 이제부터의 풀이가 선생님이 두 가지를 풀이를 해드릴 건데 풀이 1번이 가장 예쁘장한 풀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수렴하는 녀석이 나오면 그 녀석 자체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x분의 fx라는 녀석이 수렴하는데 이 녀석을 gx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모양이 되느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gx가 4로 수렴한다는 건 안다고요.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탁 넘겨와봐. 됐니? 자, 이제 리미트를 쓸 거야. 이제 리미트를 쓸 거야, 얘들아. 이제 뭘 쓸 거라고? 리미트를 쓸 거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곱하기 gx가 되겠죠. 됐어? 자, 하나씩 있습니다. 함수 두 개 곱해져 있으니까 자, x 0으로 가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 얘만 0으로 가까이 가봐. 그쵸? 수렴합니다. 얘는 0으로 가면 얼마로 수렴하죠? 4로 수렴하죠. 둘 다 수렴하네? 리미트 분배가 되지? 그러니까 네가 0으로 수렴하겠네. 돼? 이해돼? 치환하는 순간, 쟤를 다른 함수로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네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이 리미트를 분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쓱쓱 분배해 주면 하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는 4로 가까이 가요. 그럼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는 녀석이 되겠죠. 됐어? 요게 1번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 얘를 찾았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너도 0이고 너도 0으로 수렴하죠?
0 더하기 0은 0이죠? 분모가 0인 건 세상에 있다고 없다고. 그럼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제 저 값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값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고 저 fx를 모르죠. 모른다고 치는 거 알겠어? 그럼 어떻게? gx는 알잖아. fx는 모르는데 gx는 알잖아. 그러니까 fx 대신에 뭐 써줘? x 곱하기 gx를 써주는 거야. 돼? 너 대신 x 곱하기 gx를 대입합니다. 그럼 x로 묶여버려요. 친절하게. 자, 너도 x 곱하기 gx라고 쓰는 순간 x로 묶여버려요. 가로가 너 왜 그 모양이냐, 새끼야. 돼? 그럼 x가 약분이 될 거고요. 됐죠? 자, 1 수렴하죠? gx 수렴하죠? 너 0 수렴하죠? 너 수렴하죠. 리미트 분배해 줄 수 있죠. 1. 너는 4로 수렴했고 너는 0으로 수렴했고 5, 4, 20.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다. 이러면 이렇게 쓰면 학교 선생님이 우와 이 새끼 존나 잘하는데 이러겠지. 이해돼?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풀이야. 그런데 이게 서술형이 아닌데 이 거리로 풀어야 돼? 이 풀이는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수렴하는 게 나와? 모르는, 얘 fx를 모르잖아. 저 fx를 수렴하는 함수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을 하라는 얘기야. 됐어? 그런데 풀이 2번. 아니 이거 너무 무식하지 않아? fx는 모르는데 x분의 fx가 수렴한다는 건 알잖아. 맞아? 어? 아까 여기 보이지? 여기 착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이렇게 돼지 꼬리하고 여기 초록색 이렇게 보이잖아. 수렴하는 녀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며. 그치? 그럼 봐봐. fx는 몰라. 그런데 x분의 fx는 안다고. 그럼 여기를 x분의 fx로 만들어줘야겠죠.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눠? x로. 그럼 이렇게 쓰는 순간 수렴해 다 수렴하는 걸로 썼죠. 수렴하는 건 모양으로 만들었지. 어차피 이게 gx인 거는 똑같지만 이거의 절차상 우리가 중간에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 1, 너 4, 너 0, 너 20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푸는 거의 단점은 fx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를 잘 사용한다. 엄마 집에 있는데 엄마는? 웃겼어? 아씨 나 웃긴 사람이었어. 아직 아닌 걸로. 자 2번 fx 더하기 2gx가 수렴했대요. 1로 가까이 갈 때 fx 더하기 2gx가 얼마로 수렴했느냐? 6으로 수렴했대요.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x가 3으로 수렴했대요. 자, 갑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러 갑니다. 수렴하는 게 몇 개 나와 있죠? 수렴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여기 얘 수렴하잖아. 얘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게 몇 개 주어져 있어.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돼. 됐어? 두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면 수렴합니다. 빼도 수렴하고요. 곱해도 수렴할 거고요. 나눠도 수렴할 거라고요. 됐어? 무슨 얘기야? 너네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다 수렴할 거라고. 돼? 그걸 통해서 시험 문제가 원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냥 빠르게 가자고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랑 관계없이. gx가 수렴했어. 그럼 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대가로 fx 더하기 2gx. 이게 나중에 좀 연습을 한 다음에 다 얘기하겠지만 자, 그 다음 얘 수렴했어. 그지?
얘도 수렴했는데 여기다 내가 2배를 하고 뺄 거야. 빼기 gx 이렇게 씁니다. 수렴하죠? 수렴할 거고요. 뺐습니다. 수렴하겠죠. 됐어? 너 6으로 수렴했고요. 너 6으로 수렴합니다. 2배 했으니까 0으로 수렴하죠. 이 식을 땅 정리하고 났더니 이게 누구야? fx야.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0으로 수렴한다고 찾을 수 있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자, 수렴하는 2개가 있어.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다 뭐 한다? 수렴한다. 니네 둘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다 수렴한다고. 돼? 난 fx를 찾고 싶은 거야. 시험 문제랑 관계가 없어. 알겠어? 그냥 fx가 찾고 싶어졌다고. 그럼 얘랑 얘랑 빼면 gx가 하나 살아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를 해? 2배를 해. 이거에서 이거 2배 한 걸 빼자고. 그럼 fx만 남겠지. 자, 너 6으로 수렴했죠? 너는 3인데 2배가 있었으니까 6으로 수렴했겠지. 둘이 빼면 0으로 수렴하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요식을 정리했더니 fx 더하기 2gx 빼기 2gx니까 사라지겠지? 그래서 fx가 됐겠지. fx가 0으로 수렴했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건 뭐야? 이건 나쁜 풀이야. 왜? 왜 나쁜 풀이야? 이건 다 중간 정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한 풀이라고. 알겠어? 그럼 원래 풀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선생님이 좀 빠르게 푼 거예요. 그럼 좀 다르게 풀고 싶다고. 내가 fx를 찾고 싶어. 젠장. fx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fx가 들어가 있는 그 아이를 치환한다고요. fx 더하기 2gx를 hx라고 하자고요. 됐어? 자, hx는 그럼 얼마로 수렴해요? 6으로 수렴해요. 자, 그런데 너는 뭐를 찾고 싶은 거예요? fx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살짝 변형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hx는 수렴해야 안 해요? 너 아닌 줄 알았어? 이렇게 갔더니 당황하고 그래. hx는 얼마로 수렴하죠? 자, gx는 수렴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럼 리미트를 뭐 해줄 수 있어요? 분배해 줄 수 있겠죠? 싸가지 없는 새끼 풀어주고 저래요. 자, 이 fx를 찾고 싶은데 이건 이거가 같죠? 돼? 여기까지 돼? 아까보다 좀 쉬워? 그치? 자, hx 얼마로 수렴한다고요? gx 얼마로 수렴한다고요? 시험문제 나와 있어? 저기 눈을 여기 눈을 밑으로 가면 어떻게 여기 있는데? gx 얼마로 수렴한다고? 3이야. 너 6이야? 수렴하는 건 분배해 줬으니까 6이야. 3이잖아. 2, 3? 그럼 얼마야? 0. fx는 0으로 수렴한다고. 됐어? 그럼 fx랑 gx가 다 수렴한다는 걸 찾았죠? 시험 문제. fx-gx를 하래. 그죠? fx 수렴하잖아요. gx도 수렴하잖아요. 분배해 줄 수 있겠죠? fx 얼마로 수렴해요? 여기 있네. 0. 그럼 이 fx도 0이죠? 자, gx는 얼마로 수렴하죠? 3. 그럼 빼기 3이겠죠. 됐어? 이해돼? 이 문제 그럼 갖고 막 만들 수 있어. 막 더럽게 많이 만들 수 있어. 어떻게? fx 곱하기 gx는 어떻게 될까요? 너 0, 너 3. 0으로 수렴하겠죠. 됐어? 근데 안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지. 그게 누구야? fx분의 gx.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만들 수는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너는 3으로 가고 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자, 저 0은 0이 아니고 작아진다 그랬어? 분모가 계속 작아져. 분모가 계속 작아져. 그럼 전체 값은 계속 뭐해져? 그렇죠. 무한대가 되겠죠. 이해됐어?
다 찾을 수 있다고. 이해되니? 수렴하는 걸 만드는 순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됐죠?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야, 이런 일이 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 보세요. 이게 많이 숙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 수렴했네? 근데 너가 수렴하잖아. 그런데 네가 수렴을 안 하면 생각해 보자니까요. 네가 수렴을 했고 둘이 더한 것도 수렴을 했습니다. 자, 네가 발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발산 더하기 수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다니까? 수렴을 안 할 거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네가 수렴을 했어. 너랑 더했더니 수렴했어. 그럼 너는 빼박 수렴이겠지. 이해돼?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이 과정을 무수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지? 선생님이 당연히 이걸 풀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눈으로 풀 거예요. 언제? 3월이 되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무식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렴하는 게 나왔어? 그럼 치환을. 왜? 제가 너무 격정적으로 계속 끄덕거린 거야? 그럼 뭐? 3월, 9월, 그렇죠. 지금 겨울인 줄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쪽주다니? 자, 3번. 전통적으로 아주 많이 나온 시험 문제. 이 안에 숨어있는 뜻은 되게 많지만 오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하나만 하자.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대요. 수렴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왜 그래? 발산하는 거잖아. 그치? 수렴하는 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야 된다니까?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발산하는 게 주어져 있어? 왜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 됐지? 자, 시험 문제 보지 마.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떤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유형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무한대로 갔고 누군가는 수렴했습니다. 됐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서에 맞춰서 가보자고요. 우선 수렴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gx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됐지? 그럼 너는 누굴 몰라? 여기 나온 함수 중에 네가 모르는 아이가 누구야? 그렇죠. gx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 우선 수렴하는 걸 치환하자. hx는 얼마로 수렴하죠? 이거 잘 안 보여? 너도 벌써? 그런 거야? fx 빼기 gx hx라며. hx 얼마로 수렴해? 1. 자, 써드리죠. 나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gx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gx만 남기고 다 넘기세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 푸는 시험 문제랑 관계없이 풀고 있는 거 알겠어? 자, 들어야 돼. 이제 잘 봐. fx는 어디로 가죠? 여기 있어. fx는 어디로 가? hx는? 그럼 무한대에서 1을 빼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 무한대 빼기 1은 뭐겠어? 무한대겠지. 이해돼? 이런 거 하나하나 찾는 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라고. 이 시험 문제랑 관계없이. 됐어? 미친놈 1이래. 무한대. 됐죠? 자, gx도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시험 문제라고요, 이제. 아니, fx도 수렴, 왜 계세요? 자, fx도 수렴 안 하고, gx도 수렴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건 gx가 어떻게 되니를 찾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 거고요. 됐죠? 시험 문제로 넘어갑니다. 리미트는 뺄게요. 자리가 없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분의 fx 더하기 gx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는 건 찾기는 했지만 시험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건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 fx와 hx밖에 없다고. 어? 누구는 없어? 누구는 없어? gx는 없어. 그럼 이 gx를 사라지게 해줘야지. 내가 아는 값들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돼? 그러니까 대신에 대입합니다. 요걸 땅 하고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fx분의 2배의 fx 마이너스 hx가 됩니다. 됐죠? 짝 이걸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나야지. 그죠? 이렇게 맞지? 분모가 항이 하나인데 찢어 쓰지 않는 건 나쁜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너는 2예요. 자, 이제 리미트를 주자고요. 됐죠? 자, 너 리미트 주면 얼마죠? 1이에요. 너는?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졸라 커져. 그렇죠. 0이로. 돼? 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면 그 값은 계속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작아지다 0으로 가겠지? 0이야. 수렴한다고. 그래서 얼마로 수렴해요? 넌 0으로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됐어? 오케이? 이 안에 숨어있는 뜻이 아직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밝혀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풀 거예요. 됐죠? 자, 숙제 22페이지까지 할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나 저거 아니다, 내가 킬게. 라이트 센 좀 볼까요? 몇 개 연습을 좀 할게요. 자, 대표 유형 문제 몇 개만 볼 거예요. 이거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이거 다운받아서 보는 거라서 좀 화면이 별로 안 좋아. 자, 다 보지 않을 거고요. 필요한 것만 몇 개. 자, 유형 2번이니까 72번이래요. 72번. 라이트센 72번. 여러분 시험 문제 보셔야 될 거예요. 잘 안 보여. 요것도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봐. 요런 거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구간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아, 이게 확대가 200%만 돼. 왜? 자, 이렇게 봅시다. 1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구간함수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구간함수면 1보다 큰 쪽에서의 극한값은 너로 구하고 1보다 작은 쪽에서의 극한값은 너로 구한다고. 됐어?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조금 쉬운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몇 차 함수죠? 되게 어려워. 몇 차 함수지? 우리가 이런 걸 통틀어서 무슨 함수라고 불러? 다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이렇게 된다고. 어? 그럼 어떻게 하자? 다항함수만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왜? 다항함수는 잘 봐. 여기 다항함수 보이지? 여기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라고 쳐보자고. 1로 가까이 가도 3이겠지. 다항함수들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계속 이 형태잖아.
빵꾸 뽕이 아니잖아. 이해되지? 연습은 하지만 그럼 1보다 큰 쪽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라고요. 되니? 1보다 작은 쪽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라고요? 1 집어넣은 거라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다항함수는 그래도 되구나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야 돼. 알겠어? 왜 그런진 다항함수 이 점으로 가까이 갈 거야? 1로 가고 1로 가. 극한값도 여기 있고 함수값도 여기 똑같아 자리가. 그러면 다항함수에서 극한값을 구하라는 건 갖다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 이외엔 좌우를 나누자. 완벽하게 됐죠? 됐지? 75번? 뭐 써있어? 가우스가 쓰여져 있다고. 가우스. 가우스는 숫자를 하나만 대입하자고요. 그죠? 자, 여기 3보다 뭐 한 쪽? 큰 쪽 이랬더니 4 막 이런 걸 대입한대. 때려. 3보다 살짝 커야지. 3.1을 집어넣어 보자고. 3.1을 집어넣으면 제가 4.1이 돼요. 그럼 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4예요, 그냥. 돼? 3보다 작은 쪽이래. 요 자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함수는 다항함수잖아. 그냥 집어넣는 거야, 숫자를. 근데 3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2.9? 2.9 집어넣으면 1.9죠? 그럼 1이겠죠. 돼? 이해돼?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무슨 함수가 주어져 있죠? 합성함수가 주어져 있죠? 돼? 자, 갑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입니다. 그래프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gx 어디 갔어? gx는 x제곱이야? 자, gx는 x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 있잖아. 함수도 여기 있지? 계속 얼마였어? 계속 0이었어. 그지? 0이라고 읽어야 돼. 여기는 이 새끼를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여기에도. 그럼 안 돼. y값을 읽는 거니까 계속 0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g0이라고요. 그럼 0이겠죠? 자, 그 다음 1보다 큰 쪽의 fx, 1보다 큰 쪽 1 여기 있습니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쪽은 여기고요. 위로 올라가서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자고요. 이렇게 가자고요. 이해되지? 1로 가까이 가지? 근데 1보다 뭐 한 쪽? 1보다 뭐 한 쪽? 작은 쪽. 밑에서 갔잖아. 0.8, 0.9, 0.99, 0.999. 1보다 작은 쪽. 그럼 G의 1보다 작은 쪽이라고요.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완벽하게 할 수 있잖아. 이 G가 몇 차 함수였어? X제곱 몇 차 함수였어? 2차 함수였어. 다항함수였어. 그럼 그냥 갖다 뭐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1이지. 됐어? 자, 80번. 또 뭐이죠? x 곱하기 fx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뭔가 막 얘를 이렇게 1에 1에 막 x제곱 너 나눠줘서 x 곱하기 fx 빼기 3배의 x의 fx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리미트를 내 맘대로 나눠줘야지. 택도 없어. 알겠어? 어떻게 한다? 너를 gx라고 하자. 그죠? x는 아는 거고 fx는 모르는 아이죠. 그러니까 gx는 2분의 1로 수렴했습니다. fx 대신에 x분의 gx를 쓸 수 있네.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보자고요. x분의 gx x를 나눠줍니다. x 빼기 3 곱하기 gx 다항함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로 수렴했어. 너 2분의 1로 수렴했어. 됐어? 이해돼? 1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2. gx는 2분의 1로 수렴했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